오늘 할 건 10장이고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인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그거랑 뭐 포물선, 직선, 위치 관계, 근해 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하기로 따지자면 당연히 첫 번째 챕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기반해서 당연히 10장에 있는 것도 풀게 되지만 저 뒤에 가시면 부등식 같은 거 풀 때 2차 부등식 풀 때도 결국 2차 방정식,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가지고 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결론을 미리 얘기하고 가자면 이거예요. 여기 정석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2차 함수 그래프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명심해야 될 명언은 이거입니다.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 실근과 같더라. 따지고 보면 이런 건데 우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정식 이야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방정식을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생긴 녀석 실근이 알파와 베타로 존재한다고 치면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함수 입장에서 보면 x절편과 같다 그랬거든요. 얘를 좌변은 이렇게 생겼고 우변은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좌변과 우변을 쪼개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y는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거는 포물선 그래프 그리는 거고요. y는 0이라는 건 누구예요? x축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y랑 둘이 같다고 소거해서 만들어낸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표현하자면 이 두 녀석의 연립방정식이 얘더라라는 소리야. 문자 하나를 소거한. 그죠?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녀석이라는 거고요.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이 곡선 위에도 있고 이 곡선 위에도 있는 점이다 라는 말이니까 교점이다 그런 소리라고. 그죠? 즉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만나는 점, 교점이란 이야기고 하필이면 얘가 x축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x절편이 얘네들의 교점인데 만들어 놓으면 이 방정식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는 것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만나는 교점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험 범위 중에 8단원이 그거 있죠. 판별식. 오이! 8단원이 시험 범위였잖아요. 판별식 뭐 하는 거였냐면 이게 벽이 없어서 제가 크게 소리를 말하면 약간 울려요. 저기 칠판에 튀어가지고. 그래서 자지마! 그래서 이거 판별식이 원래 뭐 하는데 쓰는 거였냐면 이거죠. 이거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찾을 때 하는 거였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있고요. 서로 다른 실근 2개 있고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었다고. 그럼 이것의 실근이 이것의 교점이랬으니까 이 녀석도 얘 나름대로 판별식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 2개래, 교점 2개래. 판별식이 0이면 실근 하나란 이야기고요. 즉 교점이 하나란 이야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 가지고 판별식으로 충분히 그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 있으니까 그냥 결론을 내보자면 2차 함수 곡선은 이거 나중에 부등식 할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만들어지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생긴 거, 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건데 제가 들 그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해서 좌표 평면에 그림 그렸을 때 꼭지점의 위치랑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외에 또 다른 2차 함수 곡선은 없잖아요. 그죠? 그려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잘라서 왼쪽에 있는 3개랑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왼쪽 편 3개는 아래로 볼록인 곡선이죠. 오른쪽 3개는 위로 볼록인 녀석이거든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뭐로 구분하는 거였냐면 이거 최고차항 계수 부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였어. 그죠? 왼쪽에 있는 3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큰 거였고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은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거고 밑에 있는 요 6개 중에서 이제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2개가 이제 한 세트로 또 묶일 텐데 얘네 둘은 어때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고요.
요렇게 두 개는 X축에 이런 거 이제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한 점에서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고요. 얘하고 얘는 아예 안 만나는 상태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책에는 우리 요거 왼쪽에 있는 세 개만 딸랑 나와 있거든요. 책에 잠깐 보시면 좀 그림이 겹쳐서 그런데 어디 여기 보시면 기본 정석이라고 해서 여기 박스에 잘 안 보여. 이렇게 볼까요? 대충 보이죠?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a가 0보다 클 때만 판별식에 따라서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좀 딱딱하게 표현하자면 2차 곡선과 x축 위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인지 안 만나는지는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건 원래 방정식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중근, 허근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필이면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면 그게 방정식의 실근이 되더라라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6개의 그림, 6개의 그림은 제가 자주 물어볼 거고요. 부등식 할 때도 물어볼 거예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이 6개의 그림 중에서 누구일 것 같으니? 라고 제가 많이 질문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6개의 그림은 잘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시고, 왼쪽에 있는 걸 주로 많이 보긴 하지만 어쨌든 두 개 다 보셔야 되고, 최고창의 개수랑 판별식을 이용하면 이 6개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요 그림 좀 기억하시고요. 지우기 전에 책에 없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판별식이라는 게 결국 뭔 역할을 하는 거였냐면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였다면 함수에서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랬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꼭지점을 살펴볼 거거든요. 이게 꼭지점을 살펴보겠다는 건 완전 제곱식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 절반하고 제곱한 게 뒤에 오면 4a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생긴 게 오고요. 그럼 요거 하나 뺄 거니까 이렇게 생겼고 더하기 c 이렇게 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a에 x 더하기 2a분의 b 더하기 통분할게요.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거 그랬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땡겨내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누가 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데 얘는 꽤 유명한 녀석이죠. 우리가 흔히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건 요거대로 중요하고요. 1위로 와서 보면 꼭지점의 y좌표에 누가 들어있냐면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들어있어요. 분자에. 판별식이라는 것이 들어있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저 6개의 그림이랑 얘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 a가 양수인 경우에, 즉 아래로 블록인 경우로 생각해 볼 건데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도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 보자고요. a도 양수, 판별식도 양수.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양수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거든요.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이 x축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이 x축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a가 0보다 큰데 판별식이 0이래. 그럼 판별식이 0이래?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래.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하필이면 x축 위에 꼭지점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그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건 꼭지점의 y좌표의 부호랑도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그림 6개를 또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네, 요거 이제 좀 귀찮기도 하고요. 사실은 요거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 뭐 이런 겁니다. 뭐 지금 계속 판별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나오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이따가 세 번째 챕터에선 또 뭐 나오는 거냐면 결국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위치 있죠? X절편의 위치, 그거에 따라서 실근의 크기도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같이 섞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 두 번째 챕터로 가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요거는 이야기했으니까 있는 거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 아이고, 첫 번째 문제는 얘인데요. 포물선 3개 나와 있고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다.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난다. 이거 풀라는 건데 이건 문제가 약간 부등식 문제 같은 거지 연립부등식 문제 같은 거예요. 이 2차 함수 문제라기보다. 왜냐면 포물선이 X축이랑 만난데 그냥 판별식만 쓰면 끝나요. 근데 뭐 3개가 다 만나니 아니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만나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포인트가 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셋 다 X축이랑 만난대요. 만난다라는 표현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다 만난다라고 해요. 구분을 지어보자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특별히 접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만난다라는 말에는 얘랑 얘를 둘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X축이랑 만난다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그래서 세 개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이 녀석은 첫 번째 오는 녀석은 짝수 판별식 써보면 되겠네요.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는 녀석도 또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오는 것도 또 짝수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3개 겹치는 거 구하세요 라는 말이죠. 셋 다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푸는 건데 2차 부등식은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저기 이 정석책으로는 제일 마지막 단원에 나오거든요. 그래도 대충 와, 뭔 일이야? 아는 척 넘어가면 얘 풀면 A가 2 이상이거나 A가 마이너스 2 이하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A가 0 이상이든가 A가 마이너스 3 이하다 이렇게 생겼고, 얘는 식이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하고 가자면 A제곱이고 마이너스 2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요거 마이너스 2A 여기 더하기 6A, 그래서 이거 더하기 4A, 1에서 4 뺄 거니까 빼기 3이에요. 얘가 0 이상이래. 좀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를 먼저 달아주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0 이하고요. 인수분해 되죠? 3하고 1로. 이렇게. 그래서 A가 1과 3이 0 되는 순간인데 0보다 작다 하니까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빨간 걸로 쓸 거겠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써있는 요 3개를 모두 다 만족하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첫 번째 오는 녀석은 2랑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하 2 이상, 얘가 첫 번째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는 건 0이랑 마3이네요. 0 마3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오는 건 1에서 3 사이래요. 1 3.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세 개의 층에 다 같이 걸쳐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A죠.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셋 다 만나려면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X축이랑 만난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적어도 하나는 만났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그냥 고지고대로 풀어보자면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1번 문제처럼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란 이야기예요. 조금이라도 칠해지면 다 살려라 그런 소리니까 2번 문제의 답은 이거 전체하고 여기 전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근데 풀자면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사실은 적어도 라는 말을 해석하는 방법은 상황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는 만나요 라는 소리니까 하나만 만날 수도 있고 두 개가 만날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럼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경우를 찾아서 뒤집으란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만난다 라는 거니까 아무도 못 만나는 경우를 찾아.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뒤집으면 누군가 하나는 만나지 않겠니?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셋 다 만나지 않는 경우라는 건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3개 찾아가지고 요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요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요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거 겹치는 걸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로에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 얘기예요. 안 만나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요 때의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녀석이 X축이랑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오는 것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어이 기네. A-1의 제곱 빼기 2A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계산해보면 누가 될 거냐 하면 우리 아까 요거 인수분해해서 알고 있거든요. A가 1보다 작던가 A가 3보다 크더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요 파란색 녀석을 가지고 영역을 찾아보시면 그럼요. 꼭 이렇게 해야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비는 걸 찾는 중이에요. 이거 1번 문제를 먼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2번 문제만 딸랑 나오는 경우면 뒤집어서 생각하시는 게 당연히 편합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문제를 보게 되든지 간에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반대되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줘. 눈 다 뜨시고요. 그래서 얘부터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래.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들어있고요. 마 3에서 0 사이래. 마 3에서 0 사이에 들어있대. 여기에 들어있고요. 얘는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대.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대. 그래서 3층에 다 겹치는 거 찾아보니까 누구예요? 1층, 2층, 3층에 다 겹치는 건 여기죠. 요 영역이 뭐냐면 셋 다 안 만나는 경우 라는 소리입니다. 셋 다 안 만나는 경우. 그래서 이거 다 겹쳐보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다 인데 이 상황을 이 상황을 뒤집으셔야 적어도 하나를 만나요. 그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풀이는 이거 뭐 이차함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그 연립부등식 문제 같이 돼버려가지고 뭐 산수는 그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기본 문제 가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대요. 보시면 fx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요 녀석이 x축이랑 만나는 점이라는 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거 두 개다 라는 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두
두 근이 나와 있으니 최고창의 개수가 뭔진 모르지만 합과 곱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fx라는 식도 대략은 찾아집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인수분해 해보면 얘랑 얘를 근으로 가졌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내 팔이 저기까지 안다. 으악! 두 근의 합 얼마냐면 2예요.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를 a라고 보면 x제곱 최고창 두 근의 합이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fx라는 것이.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fx가. 그런데 얘 뭐래? 1번부터 보시면 fx는 1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냥 여기에다가 대고 그러면 fx는 1이니까 요거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역시나 이거분의 이거니까 2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얘는 굳이 식으로 찾지 않고요. 그림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봐봐요. 애초에 이 그림을 쳐다보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떠올렸던 이유는 y는 fx랑 y는 0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게 이거 두 개여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라고 한 방정식은 누구냐면 fx는 1이래. 그럼 얘는 누구랑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녀석하고 y는 1이라는 녀석하고 이거 두 개의 교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됐고 y는 1은 누군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요. 요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보겠다는 거고 요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y는 fx, y는 1이라는 두 곡선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야 라는 소리거든. 그러면서 뭐 물어봤다고? 알파랑 베타의 합을 물어봤다고요. 근데 이 직선은 x축의 평행한 녀석이고요. 알파, 베타 둘 다 2차 곡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과 요 점은 어쨌든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예요. 이 길이 둘이 똑같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2차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이니까 y좌표 똑같은. 그 말은 얘와 얘의 중점이 얘더라라는 소리고요. 이 점의 x좌표 얼마죠?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이니까 1이거든요. 중점은 참고로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3을 더해서 반 나누면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반 나누어도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더한 것이 2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2차 곡선에 익숙해진 사람은 얘네 둘이 더한 값이나 얘네 둘이 더한 값이나 계속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을 어떻게 긋든지 간에 y좌표들이 똑같은 애들은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중점이 대칭축으로 일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말이고요. 네. 이거 놔둘까요?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오늘 2번 보시면 이번엔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약간 다르게 생겼죠? 이거는 우리 1번 풀었던 것처럼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라고 말하는 게 약간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다 배웠으면 1학년 때 하는 수학을 다 배웠으면 얘가 뭐 하라는 건지 혹시 생각이 날까? 우리 한번 수업을 하긴 했어요. 대학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졸린 사람? 수아 이거 뭐야? 뭐라고요? 이거 fx 뭐 한 거죠? 대칭 이동이래요. 어때? 예지야 어때? 네. 이거 뭐 한 거야? fx를 어떻게 한 거죠? 물론 안 배웠습니다. 이거 틀려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이거 2학기 때 아마 여러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한 거죠? 뭐 한 거죠? 뭐 했냐면
평행이동. 아, 평행이동. 이동한 겁니다. 이동. 평행이동한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아, 아닌가. 다시 어떻게 평행이동? 누가 대답할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왜? X자리에 X 플러스 2를 썼으니까. 는 0이잖아요. 등호 들어있으니까 그래프야, 함수라고. 그런데 X가 원래 써 있었어야 할 자리에 X 플러스 2를 쓴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곡선을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X축과의 교점 살펴봐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마일 3이었던 게 어디로 가겠어요? 마3이랑 1로 옮겨가겠지. 그러니까 이 두 근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이랑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림으로 찾아보자면. 졸린데 웃기고 그렇다, 그지? 내가 왜 졸린지 참 이해가 안 되지, 그지? 됐어? 다시. 이 식을 고지고대로 보자면, 그냥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얘는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이건 X축, 교점 찾으세요니까 원래 마일 3이었던 건 마3 1로 옮겨갔을 거라고. 그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그냥 식으로 찾아보자면 이런 거예요. fx는 0. 이것의 두 근이 누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그랬다고. 왜? 얘가 이거 그림 지저분해졌어. 얘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 마일이랑 3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일이랑 3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방정식의 두 근이 얘네 둘이라는 건 이거 0이라는 소리고요. 6이 아니고 또 얘도 0이란 소리예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이랑 3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 얘기예요. 괄호 안에 이거 외에 다른 숫자는 못 넣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싶대? f 괄호에다가 x 더하기 2를 쓰겠대. 그럼 이것이 성립하려면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된다고.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3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이것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x 더하기 2가 통째로 마이너스 1이든가 x 더하기 2가 통째로 3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방정식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x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나온 x가 1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그래프 평행이동 한 거랑 똑같은 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방정식의 근으로 얘네 둘이 있다는 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얘네 둘이라는 거니까 이 괄호 안에 오는 걸 이렇게 바꿨거든. 그럼 이 녀석이 통째로 마이너스 1이든가 통째로 3이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난 x에다가 마이너스 3이나 1을 집어넣어야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근이 될 거니까 합과 곱은 이걸로 구해보시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됐죠? 이게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지? 야, 안 깨운다 이제. 자꾸 잠기 오래 걸려. 다음 두 번째 챕터는 포물선이랑 직선의 위치 관계래요. 우리 1번 챕터에서 했던 거 뭐냐면 포물선이랑 X축과의 위치 관계인데 이번엔 그냥 X축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직선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우리 아까 슬쩍 얘기한 게 이거였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0. 이것의 연립방정식과 똑같은 거고 그림으로 보자면 y는 0이라는 곡선이랑 직선이랑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랑 그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럼 두 번째 챕터는 직선이 아니라 삐뚤어져 있는 직선이라는 건데 x축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포물선하고 왜? 자꾸 얼굴 무서워요. 야, 너 어제 이상한데. 깜짝 놀랐어. 이게 그 덕에 잠이라도 깨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고 앞에 와 있어 너. 저요? 어. 졸린 사람 얘기해. 내가 예언이 일으켜줄게. 포물선. 졸림 뒤돌아보면 돼. 포물선이고요.
직선이고요. 얘네 둘의 교점 찾겠다는 거야. 그림으로 보자면 x축은 이제 안 중요해요. 포물선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는 건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들을 물론 내가 정말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판단하면 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상황들을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결국 교점이 몇 개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얘네 둘을 연립했을 때 그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 있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옆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y를 소거해 보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냐를 이용해서 교점의 개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보면 포물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여기 있고요. 즉, 빨간색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좌표들은 이 방정식을 다 만족하는 녀석들이고, 얘는 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녀석들인데, 그래서 이 점은 이거 위에도 있고, 이거 위에도 있으니까, 여기에 집어넣어도 만족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근이 바로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될 거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다시 보면 옆에서 했던 것처럼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라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거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실근으로 가질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일 거고 얘는 안 만날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방정식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는 말이 되죠. 물론 얘는 이대로 둘 게 아니라 좌변 이제 넘겨가지고 x 내림 차순 정리해서 다시 판별식을 보긴 해야겠죠. 어쨌든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교점의 개수라는 건 방정식 실근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가 결정 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얘기가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거고요. 책에 있으니까 얘도 좀 보고 가자면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그냥 같이 보죠.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 1번, 2번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y를 소거하겠대요. 연립방정식 푼다는 이야기예요. y를 소거하겠다는 건 결국 얘랑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 만드는 거고요. 이거 좌변으로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한 거고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부호에 따라서 요 3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결정 날 텐데 3번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라는 건 사실은 1번과 2번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고 얘가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1번과 2번이 접했다는 거고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이 없다는 거니까 안 만나는 거더라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 하나만 잘 만들어 보시면 해결이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예제 문제 좀 중요하지만 해보시고 뒤로 가서 일로 가죠. 요거 바로 보죠. 포물선 하나 나와 있고 직선 하나 나와 있고 n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입니다. 교점이 없는 경우, 한 개 있는 경우, 두 개 있는 경우인데 포물선이랑 직선이래요. 이게 포물선이랑 직선만 이야기했지만 포물선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교점의 개수라는 건 방정식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니까 2차 곡선이랑 직선뿐만 아니라 2차 곡선이랑 2차 곡선이 몇 군데서 만나니 이것도 당연히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점의 개수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거랑 mx 마이너스 9라는 거랑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것의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소리고요. 좌변 다 넘기시면 x제곱 빼기 m 더하기 4의 x 더하기 9가 0이죠. 그래서 판별식을 보시면 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판별식입니다. 이게 0보다 작은 거, 0인 거, 0보다 큰 거 가지고 m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쭉 전개를 해보면 m 제곱이고요. 8m이고요.
16에 36 뺄 거니까 마이너스 20이어서 10에 2, 네가 이렇게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지.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2 이렇게 생겼고요. 교점이 없는 경우는 이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요 사이에 m이 들어있으면 교점이 없는 거고, m이 얘거나 얘의 값을 가지면 교점이 하나 있는 거고, 이거 바깥쪽에 있으면 교점이 2개 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다음 예제는 두 포물선에 공통인 접선이더라 그랬는데, 접선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같이 풀어보는 건데, 아까 그림 그렸던 포물선에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따져보라면 당연히 얘예요. 접하는 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건 2차 곡선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되셔가지고 뭐 3차, 4차 곡선 할 때 되면 아예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꽤 중요한 녀석이고, 뭐 나중에 도형 할 때 원 나오잖아요. 그 원의 방정식에 가서도 보시면 접선이라는 걸 따로 아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아주 특별한 녀석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아예 따로 달려있는 녀석이니까. 그 10-4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 접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면 두 포물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을 구하세요거든요. 공통으로 접하는 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요 문제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포물선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 포물선은 참고로 꼭지점 살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거든요. 꼭지점이 2,4예요. 2,4는 하필이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생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포물선 이렇게 두 개가 생겼거든요. 이 둘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접하죠? 네.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말고 공통으로 접한다라는 표현을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거냐면, 괜히 알려주면 헷갈릴까봐 싶지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것도 공통인 접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교과서에서 딱 정의를 하는 게 아니야. 야, 공통 접선은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인 접선. 그럼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접점의 위치가 달라요. 얘는 여기가 접점이고요. 여기가 접점인데 얘는 접점이 똑같아. 얘 입장에서도 여기가 접점이고 얘 입장에서도 보면 여기가 접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는 푸는 방법은 비슷하거든요. 얘하고 요 직선이 접한다. 또 얘하고 요 직선이 접한다. 그런데 접점의 x좌표가 얘는 똑같다 라는 거고, 얘는 이 포물선이랑 이 직선이랑 접한다. 이 포물선이랑 이 직선이랑 접한다. 그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르게 생겼겠죠. 접점의 좌표는. 어쨌든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고요. 이런 경우인지는 사실은 문제 좀 풀어보셔야 알고 그림 그려보셔야 알 수 있어요. 뭐 문제에서 멘트 가지고 딱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소리입니다. 됐어. 어쨌든 이런 그림이니까 식을 풀러 가보면 공통인 접선인데 직선의 방정식 배운 척하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이 녀석이랑 얘랑 접한다는 이야기고 이 녀석이랑 얘랑 접한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판별식 쓰란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녀석은 얘입니다. 얘랑 접한다. 좌변 다 넘기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판별식을 쳐다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접한다. 여기입니다.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mx 더하기 n이래요. 좌변 다 넘기면 x제곱에
m 더하기 4x 8 마이너스 n은 0입니다. 역시나 판별식 보셔야 되고요. 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n이에요. 얘도 접하는 거니까 0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 녀석이랑 요거 두 개 연립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m 2차고 얘도 m 2차인데 다행스러운 건 여기 n 1차 하나밖에 없고 여기도 n 1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n을 소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한 방법입니다. 그죠? n을 소거하시면 m이 나오고요. 그 나온 m 대입해서 다시 n 찾아보시면 되죠. 산수를 좀 완료해보면 얘는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16 빼기 32 더하기 4n이 0이더라 그랬는데 4n 자리에 마이너스 m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8m 마이너스 16이 0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m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이 2라는 건 n은 뭐 아무데나 넣어도 되겠지만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죠.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써먹은 식은 판별식이 0이다 밖에 없어요. 판별식이 0이다를 그냥 두 번 쓴 겁니다. 하나의 직선이 두 개의 곡선에 접하는 거니까 얘랑 판별식 써도 0이고 얘랑 판별식 써도 0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한 거고요. 다음 5번 가보면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 겁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x에 관한 방정식인데 젠장 절대값 들었죠? 절대값 들었으면 어떻게 풀죠? 범위 나눠서. 문제는 범위 나눠서 푸는 건 아는데 그게 물론 이제 좀 뭐랄까 유니버설한 풀이 방법이긴 하지만 귀찮거든요. 매우. 다행히 얘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2차잖아요. 그래서 x제곱이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누면 결국 범위가 3개로 바뀌어요. 근데 그 경우에 뭐 근의 개수를 찾으라는 거니까 역시나 또 귀찮아진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면 결국 이 얘기잖아요. 자, 이 방정식 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 방정식 근의 개수라는 건 얘랑 그래프 둘이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 살펴보세요랑 같은 거예요. 그죠? 추천하기로는 얘보다 이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잖아요? 이게 다른 색깔 쓸까요?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면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하고 이 둘의 교점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 돼요. 이것의 교점의 개수나 이것의 교점의 개수나 당연히 똑같죠. 왜냐하면 이것에 해당하는 방정식이나 이것에 해당하는 방정식이나 똑같거든요. 이것의 교점의 x좌표 이것의 교점의 x좌표 둘이 똑같아요. 방정식이 뿌리가 되는 방정식이 완전히 똑같으니까. 굳이 노란색으로 바꾼 이유는 이거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얘보다 이거 그리는 것보다 요거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얘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자는 거야. 얘는 a 더하기 1이지만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그러니까 요네서 그림 그리기 좀 편할 것 같아서 노란색처럼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로 계속 문제를 진행을 해보면 실근의 개수 물어봤는데 그래서 우린 그래프 그려서 교점 살펴볼 거라고요. 얘 먼저 그림 그려보면 x축 요렇게 있고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도 우리 중간고사 보기 한참 전에 한번 한 적 있는데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다만 역시나 기억이 나는 척하고 설명하자면 식 전체에 절대값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림 그려놓고 나서 접어 올리는 거였습니다. 밑에 있는 걸.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 최초의 그림은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녀석이겠죠. 여기에다가 식 전체의 절대값 위에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위에 있고 밑에 있던 것만 접어 올려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에이, 그림 진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누구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다입니다. 참고로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이거 0, 마이너스 1인 녀석이죠. 이렇게 생겼던 녀석이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는 누구냐 하면 0,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접어 올린 거니까 마이너스였던 y좌표가 플러스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그냥 상수함수라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서 뭐 물어봤다고요? 교점의 개수.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려보자고요.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그림이니까 이건 지우고 a 플러스 1이 아예 음수였으면 이렇게 밑에 있었으면 교점 없습니다. 안 만나죠. a가 야금야금 커지면 얘가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처음으로 교점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냐면 a 플러스 1이 딱 0일 때 그때 처음으로 교점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써보자면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어요. 빵개. 다가 a 플러스 1이 딱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지면 그때는 선이 이렇게 그어진다는 이야기니까 교점이 총 4개나 됩니다. 그죠? 2개였다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요게 2개로 갈라지고 요게 2개로 갈라지기 때문에 총 4개가 된다고요. 교점이 4개가 되죠. 언제까지 4개가 될 거냐면 요 딱 머리 칠 때까지 정수리 딱 때리는 순간 이게 2개로 벌어졌던 게 가운데 있는 게 둘이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점이 3개로 줄어든다고. 1 되는 순간 이때 교점이 3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커지면 그때는 영원히 2개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이 1보다 크면 영원히 2개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a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고요. 문제 이제 a 플러스 1로 써 있으니까 요것만 싹 정리 다시 하시면 되죠. 뭐 숫자만 바꿔보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교점이 빵개, a가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이 2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들어있으면 교점이 4개, a가 0이면 교점이 3개, a가 0보다 크면 교점이 2개. 이렇게 따로 쓰시면 되죠.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난 이거 그림 그리는 거 별로 안 어려운데? 하시면 돼요. 이거 그려가지고 똑같이 움직여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X축에 원래 그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요거 접어 올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밑으로. 그래서 한 칸 내려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a가 올라오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2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4개다가 0이면 3개가 되고 0보다 커지면 2개예요. 빨간색으로 써있는 식이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 그림 그리는 게 불편하다 싶으면 이렇게 바꾸어서 푸셔도 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스위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든 같은 방정식에서 왔다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문제 풀다가 방정식 혹은 방정식 실근의 개수 찾던가 뭐 할 때 식이 너무 불편하면 지금 한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항해서 푸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령이 좀 있으셔야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괜찮을 거예요. 하고 세 번째 챕터는 근해 분리 이야기인데 얘도 예제는 2개밖에 없습니다만 설명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 졸린 친구들은 잠 좀 깨시고.